여러분, 20대 대선이 끝났습니다. 자, 대선은 대선이고요. 우리는 우리 길 가야 되겠지요? 그쵸? 간밤 미국 증시가 다우가 2%, 나스닥이 3.59, S&P가 2.57 상승 마감했어요.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현재 니케이가 3.84, 상해가 1.52, 항생이 0.83 상승 중이고요. 유럽 증시가 정말 확연하게 상승을 했어요. 독일이 7.92, 유로스톡스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프랑스 7.13, 영국이 3.25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요. 원자재 가격 안정 조짐에 안도했다. 기술, 소비, 금융주 상승했다. 그래서 유가 급락에 미증시 안도했고요. 기술주가 큰 폭의 반등을 보였다. 소비주, 여행주 동반 강세를 보였고 금융주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일단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는 피할 듯하다. 하지만 변동성은 계속될 듯하다. 옥스퍼드 이코노미스트의 어떤 최고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증시는 원유 같은 원자재 가격 변화로부터 신호를 계속 받고 있다. 가격이 움직이면서 변동성도 지속할 전망이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경제활동과 주식시장 전반에 먹구름을 들이고 있다. 연준이, 다른 분이에요. 이분은요. 메이필드 투자전략가 분석가는 CNBC에 연준이 연착륙을 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미국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연준은 계획대로 금리를 인상해 나갈 수 있다면 미국 경제의 펀더멘은 문제가 없을 전망. 다른 분이 로우 최고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이 밸류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이 변동성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서방은 여전히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에 힘쓰고 있고 전쟁의 기간과 결과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자, 그런데 보게 되면 유가는 급락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 석유 수출국 플러스에 오펙 플러스죠. 그래서 중동 산유국과 기타 산유국도 플러스에 원유 생산량을 늘릴 것을 촉구한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부 타협안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그래서 유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이 부분에 러시아와의 전쟁이 어느 정도 진정될 이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반등을 했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화 약세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사실 직시를 하면 영어인데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성장폭이 사실 이제 2022년도 경제 성장률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월급쟁이나 개인 사업자, 일반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연봉은 떨어지는데 물가는 올라간다. 죽을 맛이죠. 그쵸? 그래서 사실 중앙은행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면 금리를 올려요. 그러면 소중한 경제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빠그러지면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고요. 이건 최악의 모습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율할 수밖에 없는 거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성장률이 떨어지잖아요? 물가는 올라가 물가를 포기했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를 올리려고 하면 여기다가 부양책을 또 부어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막 쓴다. 그러면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거는 드러나는 오피셜이자 팩트이고요. 통찰력을 좀 미래를 예측한다? 이 안에 본질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미국 중앙은행을 포함해서 중국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은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결국은 빚, 부양책을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다. 자산시장, 주식과 부동산, 이 시장에 과도하게 들어갔던 유동성을 단기간에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어요. 이걸 회수하게 되면 이게 영향을 받으면 바로 실물 경제에 그대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 연준이 끊임없이 자산시장과 실물 경제를 동시에 모니터링하면서 그때부터 연준이 스탠스가
바뀌어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가가 올라가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는 결코 빠를 수 없다. 빨리 못 올리고요. 자산을 회수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속내, 내가 중앙은행이 돼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 구두상으로 시장을 조율하면서 이미 고점 대비해서 우크라이나 이슈와 미국 중앙은행 이슈로 해서 전 세계 증시가 한국과 미국 기준으로 마이너스 20,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이면 어느 정도 조정폭이 나왔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FOMC, 요 FOMC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증시가 어떤 방향을 보일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1.18, 헬스케어가 0.15, 제약이 0.86 상승 중이에요. 현재 시간은 오후 2시 54분이고요. 코스피가 1.78, 코스닥이 1.82 상승 중입니다. 근데 특이한 오늘 좀 그런 호가창을 좀 봤었는데요.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외국계 창구에서 좀 창구가 보이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 기준으로요. 셀트리온 기준으로 외국계 창구 한번 보면은요. CIMB라고 하는 그런 창구가 보였거든요. 보니까 조금 이따 같이 확인하겠지만 자, 이게 지금 셀트리온 호가창입니다. 그래서 CIMB라고 하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23,921주가 현재 들어오고 있어요. JP모건, 신한, 하나, 얘네는 오늘 하루 종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CIMB 어떤 증권사인지 보니까요. 자, 검색을 좀 해보니까요. 말레이시아계 글로벌 증권사인 CIMB 증권, 싱가포르에 둥지를 튼 글로벌 IB 가운데 최대 증권사인 CSG CIMB. 이걸 보니까요. 지금 보니면 싱가포르, 여기도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 최대 증권사 CIMB 나오죠? 그래서 싱가포르 최대 증권사 CSG CIMB 증권이 나오는데요.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이쪽으로 관계된 증권사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들어오고 있다. 오늘 0.59, 0.88, 1.47 요 부근에서 셀트리온은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늘 금강원 금융위 증선이 일정이 10일에 오늘이죠. 2시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아직 소식이 안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10일 그리고 23일 날 또 6차 있고요. 30일 날 금융위원회 요게 있어요. 30일, 23일 그리고 오늘입니다. 조금 더 모니터링하고 언급 드릴게요. 신한금투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감리 불확실성 해소 후 주가 반등 기대. 셀트리온 3사 감리 이슈 후 주가 하락. 목표 주가 88,000원 하향 조정. 신한금융투자는 헬스케어에 대해 10일 감리 관련 불확실성 해소 후 주가 반등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88,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동건 연구원. 잘 알고 계시죠?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6.5% 늘어난 6,058억 원. 영업이익은 24% 줄어든 698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 대비 부진했지만 레키노라, 램시마 허즈마, 램시마 SC 등이 매출액 성장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올해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4.2% 늘어난 1조 8,805억 원, 영업이익은 8.3% 늘어난 2,159억 원을 예상한다. 하반기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미국 출시에 앞서 직접 판매에 앞서 판관비 증가가 예상되고 레키노라 매출이 기록되지 않아 영업이익률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그는 셀트리온 3사 주가는 감리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연초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불확실성 해소 이후 펀더멘탈이 추적 반등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며 현재 시점에서 올해 실적의 핵심이 램시마 SC와 기존 품목들의 판매 실적이 주가 반등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좋은 내용도 있고 안 좋은 내용도 있죠. 헬스케어 실적이 나왔었죠. 그렇죠? 매출액은 성장했었는데 연간 기준으로 봐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안 좋았죠. 핵심은 두 가지예요. 자, 프록시마의 가격 조정과 재고 조정 첫 번째, 두 번째
직판에 따른 투자, 이 투자 비용으로 인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좀 줄어들었었죠. 중요한 건 추정치 대비해서 줄어들었던 폭도 있었지만 이 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다. 또 하나 체킹해야 될 건 매출 파이가 사실 이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 셀트리온의 주가는 헬스케어의 실적과 동행합니다. 왜? 얘네의 실적을 헬스케어의 실적을 시장에서는 진짜 숫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헬스케어가 파이가 계속 커지고 있다. 그리고 트록시마 얘가 성장폭을 2020년도에 담당했었잖아요.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 있었죠, 트록시마가. 근데 얘가 가격 조정과 재고 조정, 이 불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영향을 좀 받았죠. 그리고 직판에 대한 투자, 이 부분에 있다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 파이가 계속 커져갔다는 거예요. 이제 요거 조정했으면 다시 이제 점유율 지켜나가면서 성장폭이 나오는, 매출액도 커지고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이동건 연구위원과의 의견과는 다르게 이미 진단키트가 1분기 숫자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바이오시밀러, 이미 올해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 중심에 램시마 SC가 있고요. 유플라이마가 있어요. 그리고 램시마가 이미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폭발적으로 보여주라 생각하고요. 지금 2021년도 실적에 안 좋았던,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까먹었던 트록시마의 가격 조정, 요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22년도 실적 성장 폭이 기대가 되고요. 허주마도 기타 지역에서 성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아바스틴이 출시를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죠? 회계 이슈를 마무리해야죠. 첫 번째로. 아직 이야기 안 나왔는데 회계 이슈를 첫 번째로 마무리해야 돼요. 그리고 합병. 그쵸? 합병하고 기업같이 성장하면 우리 목적지 도착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세 가지죠. 회계 이슈, 합병, 그리고 기업의 올바른 길을 가는지 보는 게 중요하죠. 이 부분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셀트리온 연 연구개발 4천억 돌파, 업계 최대, 수년째 경신하고 있다. 작년 별도 기준 정부 지원 포함 연구개발비 4,108억 원, 전년비 9.5%, 2017년 2,188억 이후 투자 크게 확대, 개발 인력 급증, 7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게 바로 셀트리온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원이 2,000명까지 가게 되겠죠. 우리 셀트리온의 두뇌, CPU, 여기서 바로 개발, 제품 개수가 6개에서 24개까지, 여기서 바이오 시밀러, 베터, 신약이 줄줄이 계속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전임상, 동물임상, 그리고 임상, 특허, 생산, 판매, 이 모든 부분을 일괄하는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그런 기업이고, 이미 그런 기업으로 갖고 세계적인 빅팜을 정조준해서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내용을 조금 볼게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23.42로 전년 21.93 대비 1.5포인트 증가했지만 직전 3년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이전에도 2017년도 26.4%, 2018년 34.1%, 2019년 31.1%로 증감은 반복되었다. 그 이유가 최근 2년 새 비율이 비교적 낮아진 것은 이 시기에 매출액 급증에 따른다.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언급드리지만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커져야 시간차를 두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따라옵니다. 투자가 계속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연구개발 인력도 크게 늘려나가고 있다. 연구개발 인력 수는 2018년 516명에서 2019년 642명으로 급증한 후 지난해 698명까지 늘어났다. 현재 셀트리온 연구 인력 중 박사급 54명, 석사급 322명을 보유하고 있다. 연구하지 않는 제네릭을 제외하고 바이오시밀러 8건, 바이오신약 3건, 화학 합성신약 1건 부문에서 총 12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코로나 치료제 레키노라를 포함해 2건이다.
한편 셀트리온 임상, 전임상용 물질 생산 비용 등 임상 관련 비용을 연구개발 비용에 포함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고 이게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우리 2018님께서 좋은 자료를 남겨주셨어요. 여기 셀 동행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게시판에 있는 건데요. CTP42 미국 출시 더 빨라진다. 미국 NIH 국립보건연구원 임상 사이트 자료에 의하면 CTP42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올해 5월 말 탑9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으로 열심히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FDA에 신청하면 약 1년의 심사를 거쳐 2024년 미국에 출시될 예정이었다. 유럽은 특허가 종료되는 2025년 5월 출시 예정. 2021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에도 미국 출시 시점이 2024년으로 포기되어 있었다. 그쵸? 2024년에 아일리아가 포기되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요. 2024년 아일리아. 그런데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자료에는 출시 시점이 2023년으로 앞당겨졌네요. 미국 특허 종료 시점인 2023년 6월 이후 바로 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젠, 삼바 등 경쟁 제품들도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도 퍼스트 무버 또는 유사한 시기로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2021년 유플라이마, 22년 아바스틴, 3년 내년 스텔라라, 그리고 4년 아일리아 졸레어, 그리고 프롤리아까지.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요. 참고로 CTP43 및 41도 임상 3상 스케줄이 원래 계획보다 5개월 단축되었습니다. 이들도 퍼스트 무버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미국 시장에 신규로 출시되는 제품이 총 4종입니다. 2023년, 불과 1년도 안 남았죠. 2023년도까지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CTP43,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CTP42,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자, 1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기준으로 우리 제품이 신규로 미국의 램시마 SC 정말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자가면역질환 시장 1차 치료제 시장을 50조 요거 가져오는 건데요. 2차까지 합쳐서 자가면역질환 실황의 강자이다. 레미케이드, 엠브럴, 휴미라, 레미케이드 스위치 시장까지 다 갖고 오고요. 여기 엠브런과 휴미라 2차 치료제까지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기대가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위 4개 제품의 미국 시장 규모가 수십조에 이릅니다. 기존 3마 이외에 올해 말 CTP16이 추가로 미국 시장에 출시되고 내년이면 총 8개의 제품들이 판매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북미 시장도 집판을 시작합니다. 화이자 인플렉트는 계약이 종료되는 2066년 말이면 판권을 뺏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테바 및 테바트룩시마 및 허즈마 판권도 2029년이면 종료가 됩니다.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화이자 인플렉트라는 2026년, 그리고 테바트룩시마 허즈마는 2029년 종료가 된다. 좀 시간이 남았고요. CTP39는 2024년 출시, 41은 2025년도에 미국 시장에 출시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6년에는 총 11가의 제품을 직판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무려 11개의 제품을. 그리고 매년 품목이 추가가 되겠죠. 직판 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영업인력을 충원해야 하고 이로 인해 당분간은 추가적인 비용 등이 소요되어 단기적인 영업이익은 감소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유통사 마진을 회수함으로써 직판으로 인한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반드시 직판은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십조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인데 단기적인 직판 비용이 조금 더 소요된들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2028년 그날까지. 자, 헬스케어의 실적 2가지 영업이익과 순이익, 바로 직판과 프룩시마 가격 조정에 대한 2가지 이유였습니다. 올해 2022년도는 매출액 파이도 기대가 되는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회계 이슈 요거 빨리 마무리해서 제자리로 좀 가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가 성장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동행하자고요.